안녕하세요. 저는 다인이라고 해요. 오빠들한테 강의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오늘 저는 흑체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빈 상자에 단원자 분자들이 무작위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자들은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때 분자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BT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말은 모든 분자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분자는 평균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또 다른 분자는 느리게 움직이죠. 즉, 속도에 분포가 있다는 의미예요.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속도 분포식을 맥스웰-볼츠만 분포식이라고 불러요. 맥스웰-볼츠만 분포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볼츠만 팩터라고 불러요. 볼츠만에 의하면 역학적 시스템이 에너지 일가 지렁률이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아내었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 2 대신 간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을 대입할 거예요.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완성되었어요.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디제네러시와 상관이 있어요. 4파이v 제곱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차원 평면에 점들이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R1인 원위에 위치한 점들의 수와 반지름이 R2인 원위에 있는 점들의 수를 세어보아요. 당연히 반지름이 큰 R2 위에 있는 점들이 많을 거예요. 즉, 반지름이 R인 원위에 있는 점들의 수는 원둘레 2파이R에 비례할 거예요. 이제 3차원 공간에 점들을 무작위로 뿌려보아요. 3차원 공간의 한 점은 상자 안의 특정 분자의 속도 벡터를 의미해요. 왼쪽 그림의 상자 안의 녹색 분자의 속도 벡터는 오른쪽 3차원 공간의 녹색 점으로 표현하였어요. 오른쪽 3차원 공간의 점들은 왼쪽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속도 벡터들을 의미하고 상자 안의 분자들의 속도 벡터는 랜덤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앞서와 비슷하게 속력이 V인 분자들의 수는 9의 표면적인 4파이v 제곱에 비례할 거예요. 그리고 9의 표면적에 위치한 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디제너러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정규화 상수라고 불러요. 이 상수가 필요한 이유는 속도 분포식 FV는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더해주면, 즉 적분해주면 1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을 이용하여 정규화 상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을 구하여 보았는데, 이 분포식이 중요한 이유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분자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자 안에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속도 분포식을 구하였고, 이 식은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다음 단계로 이제 상자 안의 분자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자를 온도 T까지 올려주면 열복사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상자가 빛을 방출해 상자 안은 빛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앞서와 비슷하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에 해당하는 상자 안의 빛의 분포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분포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은 이제 빛의 주파수가 되고 Y축은 빛의 강도에 비례하는 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분포식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같이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의 종류와 모양에 상관없이 성립할 것이라고 키르히호프라는 학자가 주장하였어요. 키르히호프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였는지 살펴보겠어요. 빨간색 상자와 파란색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자들은 모두 온도가 T예요. 여기서 질문은 이 두 상자 안에 빛의 분포가 같을 것인가예요. 히르히호프는 만일 같지 않다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열역학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아래 그림처럼 두 분포가 다르고 특히 주파수 V'에서 파란색 상자 안의 빛이 더 강한 경우를 가정해 보았어요. 이때 두 상자를 연결하고 주파수 V'의 빛만 통과시킬 수 있는 광학 필터를 설치하면 빛은 파란색 상자에서 빨간색 상자로 이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파란색 상자 안에 빛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열역학에 위배되는 현상이에요. 열역학에 의하면 온도가 같을 때는 에너지의 이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상자 안에 빛의 분포가 같아야 이런 모순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상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T가 같다면 상자 안의 빛의 분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포식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앞에서 상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온도를 높여주면 열복사라는 현상을 통하여 빛을 외부로 방출한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상자는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맥스웰의 전자기학에 의하면 특정 주파수의 빛은 그 주파수로 진동운동을 하는 전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해요. 즉, 전자가 스프링에 매달려 진동하면 그 진동 주파수의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진동 주파수는 매달려 있는 스프링의 힘상수 K에 따라 달라져요. 앞서의 빛의 분포 곡선에서 오른쪽, 즉 주파수가 큰 빛은 전자가 매달려 있는 스프링의 힘상수 K가 큰 경우이고 왼쪽의 빨간색의 경우는 힘상수가 작은 경우에 해당돼요. 따라서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 곡선이 오른쪽에서는 K가 커서 가파르고 왼쪽에서는 원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을 방출받는다면 상자 안에 빛의 세기가 무한히 커질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사실 상자는 빛을 방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도 해요. 그리고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되면 방출하는 비율과 흡수하는 비율이 같아져요. 상자가 빛을 방출하는 비율을 엡실론이라고 부르고 이 값은 상자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달라요. 한편 빛을 흡수하는 흡광도는 알파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상자가 빛을 흡수하는 비율은 알파에다가 빛의 세기, 료를 곱해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알파의 의미는 예를 들어 100이라는 빛이 들어왔을 때 10이 흡수되는 경우 0.1로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즉, 흡수되는 빛의 양 10은 빛의 세기 100에다가 0.1을 곱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열적 평형에서는 두 비율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엡실론은 알파 곱하기 로와 같아야 해요. 이제 1, 2, 3번으로 지칭되는 여러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각 상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열적 평형식을 만족해야 해요. 각 상자마다 엡실론과 알파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키르히호프에 의하면 온도가 같은 경우 모든 상자에서의 빛의 세기, 로는 모두 동일해야 해요. 그래서 로1 대신에 그냥 로를, 로2 대신에도 그냥 로를 대입하였어요. 이제 이 식들을 모두 로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져요.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흑체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흑체는 주파수에 상관없이 알파가 1인 물질이에요. 이 정의에 의하면 흑체는 들어오는 빛을 주파수에 상관없이 모두 흡수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흑체에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로와 2가 같아지죠. 그런데 흑체와 블랙홀은 구분해야 해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빛도 나오지 못하지만 흑체는 가장 빛을 잘 흡수하지만 동시에 가장 빛을 잘 방출하는 물질이에요. 우리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엡실론과 알파의 비율이 로인데 로는 일정해요. 따라서 알파가 커지면 발광률 엡실론도 커져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와 상자 안의 빛이 열적 평형을 이룰 때 발광률과 흡수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는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전자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진동 운동을 하여 빛을 방출하면 진동자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상자 안의 빛 에너지는 증가해요. 또 그의 역과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상자 안의 빛의 양이 너무 많으면 빛이 흡수되어 진동자의 에너지가 증가되기도 해요. 그리고 평형에 이르게 되면 진동자가 빛을 방출하는 비율과 흡수하는 비율이 같아져요. 즉, 진동자와 빛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평형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은 마치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와 빛의 세기, 로의 평형에서 평형상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평형상수 K를 구해보니 다음과 같았어요. 평형상수는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비율이에요. 우리의 경우에는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와 상자 안의 빛의 세기, 로의 비율이 되겠지요. 이 식을 정리하면 빨간색의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식에서 E는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를 알기 위해서는 빛을 만들어내는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고전역학자와 양자역학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어요. 고전역학자와 양자역학자들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있었어요. 고전역학자를 대표하는 레일라이와 양자역학자를 대표하는 플랑크가 얻어낸 식이에요. 두 식을 비교해보면 앞부분은 동일하지만 뒷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앞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평형상수에 해당하고 차이가 나는 빨간색 뒷부분은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를 고전역학자와 양자역학자가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볼 거예요.